자, 오늘부터는요, 44강입니다. 주택법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훑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강에 딱 맞춰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봅니다. 488페이지에 이제 제1항 사용검사라는 편이 보입니다. 이 편부터 하겠습니다. 사용검사. 이 편 또 시험에 하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의 내용 범위가 있습니다. 한 장입니다. 한 장이니까 이것도 파악을 좀 해주십시오. 자, 실판 보십시오. 자, 수업하겠습니다. 자, 사용 검사입니다. 입주를 위한 검사입니다. 입주 검사. 해서 보시면요. 주택 단지죠. 주택 단지는 이제 사업 주체, 주택 건설을 위해서 어떤 자격 부여된 사업 주체들에 한해서 주택 건설을 한다고 할 때 주택 건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합니다. 작성한 요 사업 계획이 승인받으면 공사 사업에 5년 안에 착수한다. 원칙이죠. 그래서 착수해서 완성이 딱 되었습니다. 완성이 딱 되었으면 이제 입주를 위한 검사입니다. 입주를 위한 검사가 뭐냐? 바로 사용 검사라고 부릅니다. 사용 검사. 건축은 사용 승인, 주택 단지는 사용 검사입니다. 받고 이제 검사 합격되어지면 이제 해당 단지에 새롭게 입주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입주와 건설의 순수입니다. 그런데 요 사용 검사입니다. 검사까지 나오고 하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사용 검사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그럼 사용 검사도 보시면요, 해당 거기 사업 주체입니다. 공사 끝난 사업 주체가 감리 완료 보고서 등을 첨부합니다. 공사 끝났으니까 공사 완료 보고서와 감리 완료 보고서를 첨부해서 자 보시면 신청합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신청한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지방에서 승인 내어준 주택건설 사업장 일대는요, 제일 말단에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사용검사를 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은 사업장 일대는요, 이때는 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검사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도지사 등에서 승인 내어준 사업장은요, 그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검사를 신청합니다. 제일 말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은 사업장은요, 국장한테 직접 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서 요 사업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면요, 요 사용검사는 주택건설의 사용검사는 말입니다. 신청하면 이제 15일입니다. 15일 안에 검사 유무를 결정해서 통보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일입니다. 15일. 그것이 일반적인 건물은 7일이죠. 하지만 단지는요, 15일 안에 검사를 해서 입주 확인을 딱 내어줍니다. 해서 승인 내어주면 이제 입주를 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순수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우리 사용검사 신청자가 또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사업자가 중간에 말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부도가 발생되었다. 부도가 발생되었습니다. 어떡합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중간에 파산 등이 상태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공사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택단지는 항상 말입니다. 선분양할 때는요, 토지공사 대한주택보증에서 또 후분양할 때는요, 연대보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증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보증회사가 꼭 있어요. 그래서 단지는 반드시 시공보증회사 보증인이 있습니다. 보증인. 요 시공보증회사 보증자가 이제 공사를 마주하고 나서 검사 신청을 해야 된다. 신청에 업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공보증자가 있지만 시공보증회사도 부도가 나거나 또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이 당첨되어서 계약금을 지급해서 계속 돈을 납부했던 입주가 확정되어진 바로 입주는 안 했지만 입주 예정자입니다. 입주 예정자. 이 입주 예정자들이 10명 이내의 대표회의를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구성한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를 구성해서 이들이 이제 검사 신청을 또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건물들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진 다음에 입주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딱 해줍니다. 이전 등기를 해줘. 그래서 원칙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럴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자체입니다. 이 자체가 말입니다. 실제 신청한 시공보증회사 앞으로 또요, 세대별 입주자 앞으로 곧바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절차가 없다 보면 됩니다. 자, 이때는요, 부도가 발생되었다. 부도가 발생되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도 말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뭐 정당한 이유 없이, 뭐 특별한 이유도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습니다. 이유도 없이 검사 신청을 사업자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도 보시면, 이럴 때도요, 시공보증회사가 검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입주인자 할 수 있습니다. 자, 뿐 아니고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는요, 공사 하청업자죠. 시공회사입니다. 시공자. 시행사 말고 시공회사, 공사 하청업자도 검사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공회사가 그 검사 신청했을 때에 소유권 보존 등기니 이것의 어떤 루트는요, 시공사한테 간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없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봐주세요. 검사 절차입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검사받는 범위입니다. 검사받는 단위, 검사받는 범위입니다. 검사받는 단위 범위는 무엇이냐? 이것이 딱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은 뭐냐? 검사받는 어떤 단위의 원칙은요, 사업 단위별이다. 사업 단위별로 검사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단지 안에 주택도 완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종 어떤 부대시설, 복리시설, 또 각종 어떤 간선시설, 전체가 다 일체 완성이 되어야 동시에 신청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 단지 입주해 보시면, 입주하고 난 이후에 보시면 주택, 부대시설, 공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이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보시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건물입니다. 주택 건물은요, 다른 주택은 완성이 딱 되었다. 근데 다른 부대나 복리가 완성이 안 되었다 할 때라도 주택이 설 수 있는 상태면 주택은요, 해당 101동, 102동 동별 완성이 딱 되어지면 동별로 검사를 받게 해줍니다. 해줘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우리가 일전에 배웠습니다. 600세대 이상 되는 단지여서 600세대 이상 되어서 분할 승인 내어준 공구별로 분할 승인 내어준 사업장이 있습니다. 분할 승인 내어준 사업장. 이럴 때는요, 해당 공구별로 먼저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한다는 표현 아시죠? 그래서 공구별로 해당 먼저 완성되어진 공구별로에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택은 동별, 분할 승인된 사업장은 1공구, 2공구 공구별로 검사를 받게 해준다. 그러면 입주하고 등기 다 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보시면, 이것이 바로 예외죠. 예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등기는 안 나오지만 쓸 수만 있는 상태 임시 사용 승인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 이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등기는 못 치지만 일부만 먼저 설계는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시 사용 승인도 받아서 특정 부분만 먼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딱 보시면요. 자, 건물입니다. 건물 공사가 완성이 되었다 할 때에는요, 주택은 동별로 해줍니다. 이것 말고 기타 부대나 복리시설 등이 완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요, 이 건물들은 해당 동별로 해서 해당 건물만 먼저 쓰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 가운데에서, 자, 우리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주택 건물들은 다 동별로 사용 검사를 내어준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공동주택일 때는 말입니다. 전체 한 동이 다 완성 안 되어도 그 한 층 안에서, 한 건물 안에서 몇 개 층만 세대별로 완성이 되어서 그 해당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요, 세대별로 임시 승인 내어서 이사가 먼저 가게 해줄 수가 있다는 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보여요. 그 다음에 이것이 대지 조성 공사를 했다 할 때는요, 전체 구역이 다 완성이 안 되어도 특정 완성되어진 이 구역, 전체 어떤 중에서 몇 개 완성이 된 이쪽 구역만 먼저 이렇게 쓰게 해줄 수 있다. 구역별로 임시 승인도 내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털이 바로 사용 검사인데 한 문제 꼭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왼쪽 밑에 일반적인 사용 검사권자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또 공구별, 통별로 사용 검사 주택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고요. 오른편 보시면요, 사용검사의 절차에서 신청에 어떤 예외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오른편에 보시면 괄호 2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489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요, 사용검사의 절차에서 15일 안에 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보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한 장을 딱 넘어가시니까 이제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다가 원칙이지만 또 그 밑에 임시사용 승인 해가지고 임시사용 승인 받으면 일부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지금 설명이 쫙 되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관입니다. 제4관 490페이지죠. 제4관 갑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촉진 대책입니다. 뭐냐면 주택단지를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혜택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혜택이 쭉 나오네요. 촉진 대책도 시험에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한 문제씩 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양이 좀 되지만요, 핵심만 딱딱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칠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의 촉진 대책이 따릅니다. 건설에 촉진한다. 촉진 어떤 대책이 등장을 합니다. 촉진 대책. 그래서 딱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왼편 밑에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이거하고요. 오른편에 2번에 있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타인 토지의 출입장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주택 건설할 때 대지입니다. 대지가 확보가 되어야 공사를 할 수 있다. 것이 바로 원칙이죠. 주택 건설할 때 보시면 대지의 100% 소유권 또는 사용권 100% 대지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확보가 되는데 확보가 잘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랍니다.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러면요, 이 땅에 대해서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또 영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요, 공사가 용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지 확보하는데 알박기가 딱 보인다. 강제 수용을 하면 아주 실효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지, 주택 건설할 부지 대지를 강제로 뺏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요, 모든 사업자한테 안 됩니다. 오로지 공공사업자, 국가기관들, 지방자치단체들,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LH, SH아파트, 요 건설 목적인데, 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이 그것도 뭐냐라고 하니까요, 모든 주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배웠던 국민주택, 기금 투입되어진 85 이하 국민주택 요거 건설하기 위한 목적 일대 한해서 안 팔면 강제로 토지를 수용할 수가 있다가 첫 번째 딱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목적 일대 한해서 강제로 토지를 취득, 수용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른편에 보시면요, 이제 컬러 2번입니다. 큰 이제 2번 딱 나와 있죠. 자, 건축할 때 보시면 대지는 강제로 수용합니다.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땅에 공사를 막 하는데 여기 뭐 사무실들 또요 야적장들 막 쌓아둡니다. 인부들 숙소. 그러면 너무 좁습니다. 좁아. 그러니까요, 여기 인근 바로 옆에 있는 타인 토지입니다. 옆에 있는 타인 인근에 있는 토지, 인근에 있는 이 토지를 좀 사용을 할 수 있으면 좀 편리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 옆에 있는 인근 타인 토지입니다. 이 타인 토지, 이 타인 토지는 주택 지을 땅은 아니지만 이 타인 토지는 공사할 동안에 강제로 이 땅에 대해서 출입을 할 수 있는 권리, 또요 출입 등을 위해서 방해물 제거할 수 있는 권리, 또요 보시면 그 땅에 야적장 등으로 임시로 일시 영구 말고요, 영구 사용 말고요, 영구 임차 말고 몇 년만 이렇게 일시 강제로 임차를 할 수 있는 일시 사용권이 주어지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타인 토지에 대해서 강제 출입을 한다, 방해물 제거한다, 일시 사용하면 참 편리해집니다. 이런 권리들도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모든 사업자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위입니다. 이 경우도 국가기관들,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들이 각종 어떤 이 사업을 위한 각종 어떤 조사, 청량할 때 출입을 강제로 할 수 있다. 자, 뿐 아니고 역시 국민주택 건설 사업 현장일 때 옆에 있는 땅에 대해서 강제로 이렇게 할 목적일 때 강제로 일시 사용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오로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한테만 주어진 그런 어떤 권리가 되어 있고, 그 사업 목적도 보시면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목적 일대 한에서만 이런 식의 권리가 발생이 된다,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있는 사항입니다. 자, 또 491페이지에 보시면요, 세 번째입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국가기관이라든지 또는요 이 토지주택공사가 있죠. 자, 우리 전국에서 혹시나 토지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경상남도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에 있습니다. 있고요. 요건 뭐 아주 많이 있겠죠. 참, 지역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들이 각종 어떤 주택 건설 공사합니다. 주택 건설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할 때 항상요, 서울대어도 서울지방자치의 땅을 또 매입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요들 공사 등을 하기 위해서 토지입니다. 이 토지 대지를 이제 확보하기 위한 매수합니다. 또 뭐 합니까? 안 팔리죠. 강제로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에 대한 어떤 매수 대금, 수용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지방에 있는 어떤 일반 시민들이 이 땅에 대해서 매수 수용 제의에 대해서 많이 거부를 많이 합니다. 왜? 처음 보는 분들이 와서 땅을 좀 파세요 하면 당신 누구야? 이렇게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매수나 수용 업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요들 지방 주민과 안면이 많은 지방 공무원한테 맡깁니다. 이 말은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해당 주민과 다 항상 주민과 붙어 있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우리가 이 하는 매수 업무나 이 수용 보상 업무를 좀 대신해달라, 위탁을 이렇게 많이 의뢰합니다. 그럼 지방 공무원이 딱 가서 어르신 저 알지요? 땅을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땅을 쉽게 팔아준다, 이거죠. 팔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위탁 업무를 지방한테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요, 그러면 수용하거나 위탁이 딱 되어지면 매수나 요 보상한 대금의 2%입니다. 2%를 해당 지방자치한테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이제 3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무료일람 난다. 서류 무료일람. 각종 어떤 서류입니다. 이 사업할 때 각종 어떤 서류가 필요한데 서류를 무료로 공짜입니다. 공짜로 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모든 사업자가 아닙니다. 아니고 서류 공짜로 본다. 등기부등본 뜰 때 공짜로 본다. 이런 것은요. 이제 모든 사업자가 아니고 이것도 국민주택건설 사업자, 국민주택건설 사업주체한테만 요 걸려준다. 이것만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니다. 5번에 채비지의 우선 청구, 매수 청구 이란 말 나옵니다. 채비지의 우선 매수 청구가 또 나네요. 자, 채비지가 뭐냐? 채비지. 이 배운 적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 신도시 개발 사업할 때, 보시면요, 개발 사업을 할 때, 이것이 환지 방식 할 때, 이 사업 비용 충당 목적에 처분할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개발 딱 되어진 멋진 어떤 형성이 되어진, 조성되어진 이쪽에 멋진 지역이 딱딱 나오겠죠. 나올 것입니다. 요 지역 가운데 안에 딱 일부 토지죠. 그래서 이렇게 개발 딱 되어진 멋진 시가지 안에 일부 땅이 바로 채비지입니다. 채비지인데 아주 멋진 곳에 있으니까 이 채비지입니다. 요 채비지 전체에 대해서 이제 2분의 1까지 범위 안에서 요것을 말입니다. 누가 원합니다. 누구냐 하니까 국민주택 건설 목적의 사업자들, 국민주택 건설하고자 하는 어떤 각종 용기가 필요한 사업자들이 이 땅을 좀 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요, 이 채비지 전체 토지에서 2분의 1까지 범위 안에서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을 붙여서 이것을 우선 매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딱 나와요. 자, 그런데 우선 경쟁 입찰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라 이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채비지 우선 매수입니다. 양도 가격은요, 감정평가에 이것이 원칙이다. 감정평가를 해서 입찰을 딱 붙입니다. 원칙입니다. 이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임대주택인데 85 이하, 국민주택 60 이하는도 조성원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다 아십시오. 2분의 1까지 하시고 경쟁 입찰이다. 감정평가로 해서 입찰을 붙인다. 여기까지만 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사항은 또 시험에 또 잘 나오는 사항입니다. 6번 사항은 또 보겠습니다. 6번 사항은 또 지울게요. 자, 6번 사항은 뭐냐? 6번 사항은요. 자, 우리 국공유지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로 국가에서 보유한 땅이 있습니다. 또요, 시에서 보유한 땅 등이 있습니다. 이 땅이 지금 쓰임새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요, 각종 누가 우선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우선 매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확정이 안 되어진 쓰임새가 방치되어진 이런 땅에 대해서 주택 사업자 중에서 일부가 매각을 요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자가 누구냐라고 하니까요. 자, 주택조합입니다. 여러분, 주택조합 설립할 때 보시면 80%가 필요하죠. 공사할 때는요, 95%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 이 조합이 필요한 땅이 필요하다 할 때 이 땅에 대해서 우선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요, 국민주택 사업자가 아닙니다. 국민주택 사업자가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라고 합니다. 규모. 주거조정 85 이하죠. 85 이하 제곱미터. 이런 주택을 단지 전체에서 50% 이상 건설하는 모든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민간 공공 안 따지고요. 국민주택 건설하는 모든 사업자인데 이것이 다 단지 전체에서 50% 이상 차지하는 사업자가 요구하면요, 이 땅을 우선 매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대신요, 요 매각하면 매각 되어진 이날부터 2년입니다. 2년 안에 요 해당 주택 건설 공사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이제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해요. 그런데 착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다시 이 땅을요 뺏어갑니다. 그래서 참고로 팔 때부터 환매 등기해 줍니다. 그래서 환매를 한다. 또 임대 계획이면 임대를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또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보시면요. 지금 6번에 있습니다. 자, 다음 오른편 7번입니다. 간선시설. 이건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아주 잘 나오는 상입니다. 간선시설. 이 의미는 아시죠? 여러분들 간선시설 하면 의미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의미를 읽기로 생각합니다. 간선시설. 단지 안에 보시면요. 단지 안에 각종 어떤 수도시설이 있습니다. 단지 안에 보시면요. 도로망도 있습니다. 있어요. 또 단지 안에 보시면 각종 어떤 전기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시설이 있죠. 또 통신시설이 있다. 그 다음에 지역 난방시설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들 다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같은 동종망의 기관망과 중간에 연결시킨다. 연결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이 부분이 간선시설이다. 간선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단지가 안 나왔으면요, 요거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가 나왔죠. 그래서 단지가 나왔으니까 원래적인 설치 의무자입니다. 설치 의무자는요, 요 해당 주택 건설 사업자한테 설치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치하는 비용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의 촉진을 위해서 요 해당 사업장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보시면 100세대 이상 되는 주택 건설 사업장이든지 또는요 해당 주택 건설 대지가 16,5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대지 면적이 나올 때입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요, 누가 대신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규모가 되어지는 사업장이 딱 나올 때는요, 해당 수도와 도로망들은요, 누가냐? 그러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해준다 할 겁니다. 그다음에 전기는요, 한국전력공사, 가스는 가스공사 있죠. 통신 KT 있습니다. 지역난방공사 있습니다. 해당 시설 공급자들이 설치하고 난 다음에 사용료를 계속 받습니다. 받으니까요, 공급자가 설치해준다. 이 설치는요, 입주할 때 다 갖춰져야 된다. 입주할 때. 그러니까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할 때 전기선이 있어야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사용검사 요 기간 안에 사용검사일까지 다 설치를 하게 되어져 있다랍니다. 이들이 직접 자기들 비용을 투입해서 설치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서울시 등에 돈이 많습니다. 저 지방의 강원도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 돈이 없는 지방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수도나 도로망 설치 비용 일대에는요 국가에서 요 설치 비용에 돈이 없는 지방 일대 안에서 2분의 1까지 범위 안에서 보조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사용검사 1까지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못할 특별한 이때까지 설치를 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있다. 그러면 이 이유를요 해당 주택 사업자한테 통지를 딱 해줍니다. 해주면 사업자가 먼저 급하니까 이 사업자가 먼저 자기 비용 투입해서 먼저 우선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서 설치한 요 비용에 대해서 달라 이렇게 상환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요 요구하면요, 요 사용 검사 되어진 이 날부터 3년을 넘지 않는 시간 딱 정해서 상환 약정 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설치 딱 하시면 건설 촉진되어서 이제 입주했을 때 안전하게 수도 정의를 받을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내용이 바로 7번에 있는 간선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제가 설명하지 않은 사항들은 다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이제 495페이지입니다. 주택 공급편 딱 나왔죠. 이것은 또 장이 바뀌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공급편 한 1, 2 해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